야만족은 건강하다. 한국인은 건강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야만족이다. 한 여자 공립학교 교장의 발언은 한국 여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영상의 내용은 당시 조선에서 현실을 목격했던 영국인 종군기자 맥켄지의 기록입니다. 일제가 위대한 인도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구토를 느낀다. 1년 동안 8만 2천여 명의 한국인이 경찰의 처벌을 받았는데 3분의 2가 태형이었다. 강계의 소년 11명이 끌려왔다. 이 소년들은 총 90대의 태형을 받고 풀려나왔다. 이들 가운데 탁창국은 23일 정오 무렵에 죽었고 김명환은 오늘 저녁에 죽었다. 김충성과 송탁삼은 뼈가 부러졌고 또 다른 2명은 살이 찢어졌다. 또 1명은 몸이 몹시 아프다. 나머지의 상태에도 궤저가 나타났다. 조선 태형령은 오직 한국인만을 구타한다. 불구가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법률에 따르면 여자나 노인, 어린 아이를 구타할 수 없지만 헌병과 경찰은 어린이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어른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초를 겪게 함으로써 충성을 얻어내려 했다. 병든 사람, 여자, 노인들도 아직 매를 맞고 있다. 젊은 여자의 옷을 찢고 매질한 사실은 그 악명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헌병들이 범죄를 수사하고자 한국인의 집에 들어가 여자를 능욕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전국에 깔려있는 헌병과 경찰은 영장 없이도 누구나 체포, 수사, 신문할 수 있어서 한국인의 생사 여부에 권한을 쥐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체포되면 그는 즉시 연락이 끊긴다. 경찰에 잡혀간 후 실종됐다는 사실뿐이며 석방될 때까지는 아무 소식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서 일제가 위대한 인도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구토를 느낀다.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집안이 깨끗한지를 살피려고 나오는 정기 위생 검사이다. 만약 경찰이 만족하지 않으면 주재소로 끌고 가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팬다. 개와 조선인은 두들겨 패야 말을 잘 듣는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모르핀을 판매하고 있다. 아편 판매 부서를 창설하고 한국을 아편 생산지로 만들어 이는 비밀리에 중국으로 실려가고 있다. 한국인들도 아편 중독자가 되고 있다. 서울 밤거리에는 휘황찬란한 요시와라라는 유곽이 만들어져 많은 여성들이 이리로 끌려가고 있다. 일본인 뚜쟁이들은 성병에 걸린 여자들을 데리고 시골 지방을 돌아다닌다. 일본인들은 세원을 얻으려고 한국의 매춘부들이 중국의 도시에 가서 장사할 것을 권장했다. 이들은 15세에서 16세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그 문헌을 없애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은 그것을 공부할 수가 없었다. 일제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한국의 어린이를 훌륭한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한국인을 파멸시키고자 한다. 일본에 의해 많은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날의 비능률적인 행정이 사라지고 통화가 안정되고 공공건물을 정교하게 세우고 철도를 부설하고 위생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국가의 품위를 지키는 등 일제는 한국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통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 개선의 대부분은 한국인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나라를 전시장으로 만들려 했다. 백성들은 아무런 노임도 받지 못하고 도로 공사를 위해 강제부역이 실시되고 있었고 과도한 세금도 백성의 몫이었다. 일본은 영농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일본인들을 들여앉히고 있다. 일본은 서울의 거리를 포장하고 인도를 만들었지만 지난날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한국인들은 사라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가장 값진 땅의 5분의 1이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집마저 빼앗기고 일본인들에게 더 이상 종속할 수 없다고 결심한 한국인들은 만주로 망명했다. 영하 40도가 되는 죽음의 겨울에 흰옷을 입은 조용한 행렬이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얼음 덮인 산 골짜기를 기어오른다. 그리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깨진 얼음 사이에 시냇물을 건너 만주에 도착한다. 만주의 숲과 돌덩이의 언덕에 있는 거친 땅과 사투를 벌이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곡괭이와 호미로 밭을 일구지만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한 해 동안에만 7만 5천여 명이 이런 식으로 만주에 들어왔다. 현재 만주의 북부지방과 서북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거의 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비숍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조선인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조선의 백성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이주하면서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과 생활상에 감탄했다. 조선인들의 번영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조선인이 느리긴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그녀의 확신은 한 세기가 지난 후 진실로 밝혀진 셈이죠. 지금까지 맥켄지의 기록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실제 한국인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도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